방정식. 이 안에 평면좌표, 아이고, 평면좌표, 직선, 원,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다 중요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거. 이거 왜냐면 이제 정상적인 루트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2학년 2학기 때 이제 수학 2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거기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들을 엄청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도형의 이동이라는 건 꼭 직선이나 원뿐만 아니라 모든 도형에 다 해당되는 거라서 어떤 도형을 평행 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거나 할 때 되게 많이 쓰일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값 씌우는 것도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여서 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위에 있는 것도 지금 학기에 커리큘럼에 맞추자면 당연히 얘네들도 중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진행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배울 건 평면좌표인데 나오는 주제들은 우리 뭐 좌표 평면을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뭐 x축이니 y축이니 이런 거 그냥 중학교 때 어차피 다 했던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그 얘기를 더 할 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로 이것도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그죠? 이거 뭐 할 때 배운 건지 기억납니까?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뭐 할 때 배웠냐면 피타고라스 할 때 배웠을 겁니다. 아니야? 되게 온몸으로 거부하네. 다시 제목부터 보고 갑시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 나오는데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차이는 뭐냐면 수직선이라는 건 x축만 있는 거야. 요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평면이라는 건 x축, y축이 있는 평평한 면, 그 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내려가면 내분점, 외분점. 이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요게 내분, 외분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밑에 내려가서 이제 무게중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안 써 있지만 뒤에 문제로 나올 텐데 중선 정리, 가계 이등분선의 정리 이런 것들이 이 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위에서부터 다시 보자면 두 점 사이 거리인데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좌표 빼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근데 이제 거리이기 때문에 양수여야겠죠? 거리는 음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 얘기고요.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누가 큰지 모르니까 빼서 절대값을 씌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평면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뭐 축이 대충 아무렇게나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점 하나를 x1, y1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 또 한 점의 좌표를 x2, y2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선분 두 점 사이의 거리다인데 보조선을 긋기를 x축에 평행하게 또 y축에 평행하게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얘랑 y축에 평행하게 보조선을 그었으니까 x좌표가 똑같겠죠? 이거 x2고요. 요점 y좌표는 얘랑 똑같겠죠? y1 이렇게 생겼거든.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요 밑에 있는 변의 길이 구해보면 x 밑에 있는 변의 길이 먼저 구해보면 x2에서 x1을 뺀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의 변의 길이 구해보면 y2에서 y1을 뺀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이제 제가 보기 편하자고 이렇게 두 점 찍었는데 이렇게 두 점을 찍었어도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왜냐면 우린 이걸 제곱할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괄호 말고 이거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봤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x2-x1을 제곱한 거랑 y2-y1을 제곱한 거 요거 루트 씌워서 찾겠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누구한테서 누굴 빼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x1 빼기 x2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y1 빼기 y2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둘이 섞여도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제곱해서 더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양을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생겨먹은 식의 모양새를 보고 아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라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좌표 주고 니네한테 거리 구해봐. 이건 그냥 너무 쉬운 산수 문제고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최소값을 구하라거나 뭐 이런 거 나왔을 때 아 이거 사실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지 라고 그림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 단원의 이름이 대단원의 이름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죠?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림 떠올려 가면서 문제를 푸셔야 좀 그럴싸하게 풀리고요. 손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제가 오늘 뭐 몇 가지 공식 같은 것도 설명하긴 하겠지만 그림을 그려서 풀 수 있으면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꼭 떠올리시고 어쨌든 이렇게 생긴 식을 쳐다보고 아 이거 사실은 두 점 사이의 거리였지라고 그림도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고요.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때문에 나오는 게 책에 보시면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건데 얘는 앞에 내용으로 설명은 안 돼 있고요. 대신에 책에 보시면 유형 6번에 나와요. 유형 6번에 나오는 게 그 파푸스 중선 정리거든요. 얘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이거 필요해서 그래요.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라서 그런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삼각형이 있고요. 그냥 뭐 대충 막대 먹은 삼각형이고요. 여기 A, 여기 B, C 이게 꼭지점이 있고요. 요 B, C라는 선분의 중점에다가 선을 이렇게 그어요. 이렇게.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겠죠. 그렇게 됐을 때 요 선을 우리 중선이라고 불러요. 이 삼각형에서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 이걸 대변 그러거든요.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다가 이은 선,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중선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요 점의 좌표를 D 이렇게 생겼다. 요 점의 이름을 D라고 볼까요? 결론은 뭐냐면 A, B의 제곱, 요거 제곱이랑 A, C의 제곱, 요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요거 A, D의 제곱이랑 요거, 물론 뭐 요거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B, D의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이랑 요거 제곱을 더해서 2배 한 거와 같다. 이게 중선 정리거든요. 나중에 좀 쓰일 때가 있긴 있는데 엄청 많이 쓰이거나 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요걸 증명하는 게 얘 가지고 증명하는 거고. 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런 도형을 증명할 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증명하면 편하거든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피타고라스 같은 걸 이용해서 아예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내가 임의대로 좌표 축을 하나 설정을 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걸 X축으로 이렇게 생긴 걸 Y축이라고 내가 임의로 축을 설정하고 나서 이 각각의 좌표들을 이제 이 각각의 점들의 좌표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A라는 점은 어디 있을지 몰라. 허공 어딘가에 떠 있을 거니까 A, B다 이렇게 볼 거고요. 요 C점의 좌표를 C, 0이다 이렇게 볼 거야. 그럼 B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생겼겠죠. 이거 둘이 길이가 같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A, B, C라는 점의 좌표들이 모두 다 나왔고 물론 D점을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0, 0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녀석들을 다 이 소문자 A, B, C 가지고 나타내 보면 처음에 나온 A, B의 제곱이라는 건 A, B는 이거잖아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하라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이제 루트만 떼면 되는 거지. A 마이너스 C 더하기 B제곱. 원래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 치우고요. AC도 마찬가지. AC의 제곱 그러면 이렇게 두 개거든. 이건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겠죠. 루트인데 제곱은 치울 거고요. AD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겼고
BC의 제곱은 BC가 아니라 뭐야? 왜 BC야? BD지. 미쳤나봐. BD. 이거. BD의 제곱은 C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는 A제곱 2AC C제곱에다가 B제곱이고요.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에다가 B제곱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럼 더하기 2AC 빼기 2AC는 사라지고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한 거 두 개씩이 남아요. 그러니까 얘랑 둘이 더해서 두 배 한 거랑 같더라.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두 배와 같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비슷한 게 뭐 원 같은 데 가면 가끔 나오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 녀석은 요거 가지고 증명하는 거라서 나오니까 이 증명하는 과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요. 요거랑 헷갈리게 생긴 녀석으로 비슷한 거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뒤에 가면 문제로 나오긴 나와요. 네. 그림이 비슷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갑시다. 그건 뭐냐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중학교 때 하던 겁니다. 중학교 때 한 적 있을걸? 여기서 나오는 거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랑 같다.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이거 닮음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쭉 연장하고요. 얘랑 평행하게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요. 평행하게. 그러면 얘하고는 각이 같겠죠? 억각. 그리고 얘하고는 또 각이 같겠죠? 동의각. 그러고 나서 보면 뭐 삼각형 AC는 밑각이 둘이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가. 그죠? 그리고 얘하고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가 같아요. 원래 우리 이렇게 생긴 거 하는 거잖아. 평행선 그어 놓고 이렇게 잘라서 보면 뭐 어떻게 되지? 이렇게인가? 그래서 얘랑 같다. 뭐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의 B가 이거와 이거의 B랑 같은데 얘는 얘하고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대 이거가 이거 대 이거랑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라는 것에서 나왔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림 두 개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중선이야. 이거 길이가 둘이 똑같은 거고 얘는 각을 이등분하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그림이 비슷해서 정리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내분점, 외분점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도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됐죠? 두 번째 나오는 건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인데 아이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너도 일하기 싫으냐? 내분, 외분이라는 건 뭐냐면 나눈다는 뜻이에요. 선분을 나눌 건데 그 나누는 점이 이제 선분의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냐 뭐 이거 가지고 내분 외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건데 A, B라는 선분이 있어. 뭐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는데 요 선분의 안쪽에서 점 하나를 딱 잡아서 P라고. 그래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그 비율을 M 대 N이라고 했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런 건데 이거를 수직선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P라고 하고 똑같이 여기가 M, N, 길이의 B가 M 대 N이다 라고 해보면 요 점의 좌표 A라고 할게요.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할게요. 요 점의 좌표를 X라고 해보면 요 선분의 길이는 X-A가 되겠죠. 요 길이는 B-X가 되겠죠. X-A와
b-x의 비율이 m 대 n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례식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보면 요거 먼저 해보면 bm 빼기 mx가 nx 빼기 an 이렇게 생겼고 mx를 우변으로 넘기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 쓸게요. mx 더하기 nx가 bm 더하기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요거는 x를 묶으면 m 더하기 n 되겠죠? 그래서 이제 x가 m 더하기 n 분의 bm 더하기 a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는 공식이에요.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인데 m 더하기 n인데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m한테는 b를 곱하는 거고요. n한테는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 공식은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면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인데 크로스를 곱해서 m, b, n, a 이렇게 외우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거랑 b와 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순서도 중요하다고요. 선분 a, b를 2대 1이냐, 선분 b, a를 2대 1이냐는 다르다고요. 그죠? 그 순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여기 내분인데 수직선 위에서 내분을 이렇게 찾는다면 좌표 평면에서 내분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x좌표는 x좌표대로 y좌표는 y좌표대로 그냥 따로따로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얘를 또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보조선 그어서 보잖아요. 그러면 x좌표끼리만 살펴봐도 이거 m 대 n인 게 맞아요. 그리고 y좌표끼리만 살펴봐도 m 대 n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를 찾을 땐 그냥 x좌표는 x좌표끼리 m 대 n 내분점 찾으시면 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또 m 대 n 내분점 찾으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분모에 m 더하기 n으로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으세요. 그러면 3등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기서 2칸 오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이 되죠? 좌표 찾을 때 공식에 막 때려 넣어서 찾는 것도 괜찮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라고 A점의 좌표를 1이라고 보고 뭐 B점의 좌표를 한 10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리고 2대 1 내분점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에 얘한테 10 주고 얘한테 1 줘서 찾는 것도 괜찮은데 결국 2대 1로 쪼개겠다는 건 이걸 3등분 하라는 이야기잖아. 1에서부터 10까지 거리는 9예요. 그걸 3등분하면 한 칸에 3이고요. 그럼 여기서 3을 2칸 오란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7이겠구나. 이렇게 그냥 찾는 거라고요. 그죠? 이 정도 좌표 나온 거면 얘 찾는 거 그냥 이렇게 산수 가지고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식에다 때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내분할 때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내분 중에 하필이면 1대1로 내분하는 경우 있어요. 그 경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중점이라고 불러요. 1대1로 내분한다는 건 딱 가운데란 이야기잖아. 그죠? 1대1이고 1대1이니까 그냥 좌표 둘이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중점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내분의 경우엔 이 몇 대 몇으로 길이의 비를 나타내는 거니까 m, n이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 둘이 같은 숫자여도 괜찮다. 뭐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분도 가볼 텐데 외분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똑같이 선분 여기가 점 A, 여기를 점 B라고 했을 때 m 대 n으로 외분할 거야 그러면 바깥쪽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분의 바깥쪽. 그걸 이제 책에서는 보통 연장선이라고 해요.
A 쪽일 수도 있고 B 쪽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점의 좌표를 Q라고 보면 A에서 Q까지의 거리와 B에서 Q까지의 거리의 B가 M 대 N이더라 그 얘기야. 그럼 요 Q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외분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얘도 결국 길이의 B거든. 수직선에서 나타내 보면 똑같이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Q라고 보고요. 얘와 얘를 M 대 N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고 얘를 X라고 보면 이번엔 AQ의 길이는 X-A고요. BQ의 길이는 X-B예요. 이 둘의 비율이 M 대 N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례식을 풀 거고요. 요거 먼저 써보면 MX 빼기 MB 요거 써보면 NX 빼기 NA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MX 빼기 NX가 MB 빼기 NA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X만 남기면 분모가 M-N, 분자는 MB 빼기 NA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럼 얘는 또 이미지로 어떻게 기억하셔야 되냐면 A와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녀석은 M-N 똑같이 M-N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B, 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내분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분하고 외분은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시면 되고 수직선뿐만 아니라 좌표평면의 경우에도 내분처럼 x좌표끼리 따로 y좌표끼리 따로 그냥 외분점 찾아보시면 좌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결국 거리의 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숫자들이 나와 있을 때 무조건 공식에 막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거리의 비 가지고 그림을 좀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똑같이 뭐 너무 숫자 크려나? 해볼까요? 얘가 1이고 얘가 10이라고 했을 때 뭐 3대 1로 외분할 거야. 이런 거 찾아보면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3이고 여기서부터는 거리가 1인 점 찾으세요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얼마라고 취급할 거란 얘기냐면 2라고 취급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야? 9거든? 그걸 두 칸인 것처럼 생각할 거란 이야기잖아요. 한 칸의 크기는 얼마야? 2분의 9예요. 한 칸의 크기가 2분의 9야? 그럼 여기서 2분의 9만큼 더 가면 여기 있다는 이야기예요. 좌표가 14.5다 그런 이야기겠죠.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A에서는 3걸음 갈 거고 B에서는 1걸음 갈 거거든. 그럼 이제 A에서 3걸음, B에서 1걸음이니까 B가 더 가까이 있는 거겠죠? B쪽 연장선 위에 있다고. B쪽 연장선 위에 있다고. 그런데 지금 2걸음 차이 나거든. 그럼 A가 B까지 가는 동안에 2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손 붙잡고 1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야 3걸음이고 1걸음이라고. 한 걸음의 크기는 A가 B에서 가는 동안 2걸음 가는 거야. 그거 가지고 한 걸음의 크기가 결정이 나고 2걸음 가서 손 붙잡고 1걸음 더 가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림을 찾는 게 그냥 막 때려 넣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빠른 경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식에다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분하고 다르게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얘도 거리의 비기 때문에 M이나 N은 양수여야 돼요. 뭐 1대 마이너스 1로 내분, 외분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M하고 N이 서로 같은 숫자일 수도 없어요. 내분점은 1대 1로 내분하는 게 가능해. 거리의 비가 1대 1인 게. 그런데 외분점은 A에서 더 멀든지 B에서 그러니까 B 쪽에 가까이 있든지 A 쪽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M하고 N이 같은 숫자일 수가 없습니다. 1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없어요. 그래서 M, N이 서로 다른 숫자여야 된다는 거 정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분과 외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뒤에 가서 문제 풀다 보면 나올 텐데 말했지만 이거 그냥 막 공식만
아니, 당연히 공식 외워야 되고요. 공식만 외운다고 될 게 아니라 그 의미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뒤에 문제로 갈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삼각형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지? 삼각형 무게중심. 무게중심 어떻게 찾죠? 아는 얘기 나왔으면 대답해야지.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뭐 아무렇게나 막 그을까요?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의 중점에다가 선을 그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선. 중선이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꼭지점에 3개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중선. 여기서 여기까지 중선. 이어보면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또 삼각형 중심 그러면 원래 5개 있어요. 5개나 있는데 교과서에 한 3개 정도는 나올 거거든요. 하나는 내심. 내심 뭔데? 내저번의 중심. 삼각형 내저번의 중심 내심. 외심. 삼각형 외저번의 중심. 그리고 무게중심. 이거 3개는 배웠을 거고요. 조금 더 하면 수심이라는 것도 배워요. 수심. 수심 뭔데?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변에 수선을 떨어뜨려요. 수직선. 그래서 그 세 수선의 교점을 수심 그래요. 들어본 적 없을 텐데 하나 또 있거든요. 방심이라는 거 있어요.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뭐 아무튼 이건 거의 나올 일이 없으니까 됐고. 그래서 3개 정도는 많이 나와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 알아야 되죠. 정의도 알아야 되고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리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아마 다 배운 적이 있는 걸 거예요. 나올 때 되면 다시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얘기는 무게중심이니까. 무게중심 이야기를 하자면 무게중심의 정의는 중선의 교점이더라 그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대 몇? 몇 대 몇? 2대 1. 2대 1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6개의 조그만 삼각형 넓이가 다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항상 2대 1로 쪼개지고요. 그럼 다시 이 얘기야. 얘는 이거와 이거의 중점이라며 1대1 내분점이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그게 무게중심이에요. 그래서 유도를 해보자면 얘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이라고 보면 얘는 중점이니까 x좌표가 2분의 x2 더하기 x3, y좌표는 2분의 y2 더하기 y3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럼 다시 얘와 얘를 2대 1로 내분할 거다 그 얘기라고. 어차피 x좌표, y좌표 식이 똑같이 생겼겠죠? x좌표만 봅시다. x1이랑 2분의 x2 더하기 x3랑 이거를 2대 1로 내분할 거라고요. 내분 어떻게 찾는다고?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2분의 x2 더하기 x3가 오고 여기는 x1 이렇게 생긴 게 오겠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분모는 3분의 고요. 분자는 x1이랑 약분되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좌표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 사실상 세 좌표의 평균값이나 마찬가지예요. 3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y좌표도 똑같겠죠?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를 3으로 나누면
그게 요 점의 y좌표 될 거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는 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거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분을 이용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정의 가지고 유도해 보시면 되고요. 문제 몇 개 풀러 갈게요. 이거 설명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문제 풀러 가보면 이상한 말 몇 개 나와요. 뭐 충분히 혼자서 풀 수 있을 만한 건 넘어가고요. 같이 볼 만한 것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데 뭐 이거는 제가 안 해도 되지 싶어요. 보시면 4,i랑 a,4 두 점 나왔는데 a, b의 길이가 5루트 1에 뭔 소리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시계 넣으면 돼. 이제 안 해도 되겠죠? 패스. 이런 거잖아. 그냥 AC의 거리 구하고 BC의 거리 구해서 둘이 같다 그러면 알아서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다음 거요. 옆에 오시면 점 두 개 나와 있고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있대요.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래요. 그랬을 때 A랑 B를 구하세요인데 얘도 사실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지만 보면 이런 거야.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 이 거리랑 둘이 같다는 이야기죠. 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런데 얘가 이 직선 위에 있대요. B가 2a-7이다 그 얘기겠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얘하고 a-1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여기에 루트 씌운 거 하고 a-5의 제곱이랑 b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 하고 둘이 같아요인데 뭐 루트는 둘 다 루트니까 날리면 될 거고요. b 자리에다가 2a-7을 집어넣으면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될 거예요. a 제곱은 없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a가 하나 나오고 그 나온 a 가지고 b도 찾아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뒤에 나올 거지만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땡겨서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어려운 소리려나?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얘가 됩니다.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다 모아서 찍어보면 수직이 등분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건데 아무 점이나 여기 A라고 보고요. 요런 점 B라고 볼까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그랬거든. 그럼 얘와 얘 딱 가운데 있는 점 거리 같겠지. 근데 거기서 또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 찾아보면 결론이 뭐였다? 수직이 등분선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거 보면 길이가 같겠죠. 합동인 삼각형 두 개 보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요 점이 아니라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리로 틀어져 버리면 A에 더 가깝겠지 B보다. 그지? 이런 점 생각해 보면 A, B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라고요. A, B까지의 거리가 같을 거라고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A에 가깝던지 B에 가깝던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는 애들을 다 모아보면 결국 어디 있다?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있더라 그 얘기예요. 실제로 얘를 루트를 날리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A 제곱도 사라지고 B 제곱도 사라져서 A와 B에 관한 1차식이 되는데 그 1차식 가지고 A 자리에 X, B 자리에 Y 집어넣어 보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요. 실제로 그러하다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건 뭐냐면 선분 AB의 수직이 등분선 찾아가지고 걔랑 얘 교점 찾아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커리큘럼상 직선의 방정식은 뒤에 있는 거니까 요건 나중에 한다고 치고
그래서 얘는 그냥 요 말을 고지고대로 풀면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 푸는 거고, 요거를 약간 그림으로, 그래프로,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하, 수직이등분선하고 쟤하고 교점 찾으라고, 그럼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 찾아가지고 쟤랑 만난다,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수직이등분선을 찾는 방법은 수직이라는 거에서 기울기 찾으시면 되고, 이등분선이라는 건 중간에 중점 지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돼요. 그거는 다음 단원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 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이잖아요. 수직이등분선. 네, x절편, y절편 그 얘기 하는 거고요. 외심 찾으래. 외심 뭐였다고요? 삼각형의 외심 뭐다? 얘기해. 괜찮아. 알잖아. 알죠? 외접원의 중심. 외접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 같은 거 생각해 보면 각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겠지. 반지름이잖아요. 전부 다. 그치? 외심 좌표 A, B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다 같다. 그래서 그걸로 A하고 B를 찾으시면 됩니다. 되죠? 아는 거라 재미없다, 그죠? 좀 이따 모르는 거 할 거예요. 이랬는데 아는데요?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어떤 삼각형이에요? 이름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삼각형 이름 달린 거,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게 다잖아. 뭐 물론 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됐고. 보기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정삼각형,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거 다 뭐랑 관련 있는 거냐면 변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고요. 변의 길이 두 개가 같은 거고요. 얘는 피타고라스잖아요. 그래서 결국 변의 길이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좌표 세 개 나왔네.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보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다 같은지 두 개가 같은지 다 다르면 혹시 피타고라스 가지고 직각삼각형 찾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요. 나중에도 삼각형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결국 변의 길이밖에 쓸 게 없어요. 그거 가지고 다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비교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게 지금 934지.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야, 아니 어디가 요거거든요. 좀만 더. 930. 에이 진짜. 애매. 이러기냐? 934번이랑 937번이랑 요거 두 개를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가 뒤에 있어요. 불편하게. 그래서 얘 칠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두 개로. 뭐가 다르냐면 둘 다 최소값 구하세요야. 얘도 최소값 구하세요고요. 얘도 최소값 구하세요인데 얘 이거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야.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는 뭐라고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이게 이거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야 돼. 그래야 얘는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보시면 XY가 이쪽에도 들어있고 이쪽에도 들어있는데 당연히 이 X랑 이 X는 같은 X잖아요. 이 Y랑 이 Y는 같은 Y거든. 근데 서로 각각 다른 루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찾을 수가 없어요. 얘는 얘 나름대로 최소값 있겠지. 얘도 얘 나름대로 최소값이 있을 텐데 문제는 얘가 최소가 되려면 X도 Y도 둘 다 0이어야 되고 얘가 최소가 되려면 X가 2고 Y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근데 똑같이 생겨먹은 녀석이 하나의 식에 들어있는데 여기선 0하고 여기선 2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XY랑 여기에 있는 XY 같은 녀석인데 다른 루트 안에 들어있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식으로는 못 풀어요. 못 풀어. 식으로 못해. 시도도 하지 마. 못 푸는 거야. 이건 그림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구나를 눈치를 못 채면 그냥 얘는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인데 도대체 어떤 두 점인가 생각해 보면 제일 편한 건 이거 그냥 x-0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죠. 이건 y-0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녀석은 0,0에서 x, y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x, y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어디 있겠지 뭐. 0,0에서 x, y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럼 얘는요. x, y에서 2,-1까지의 거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x-2랑 y 더하기 1의 제곱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면 얘는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랑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더하세요인데 그거의 그 합의 최소를 구하세요거든. 그럼 x, y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0,0이 여기 있다고 치고 2,-1이 여기 있다고 치고 x, y가 이런 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 하라는 건데, 이거보다 x, y가 어디 있으면 돼요? 이 선분 위에 어딘가에 그냥 있으면 되지.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 하라는 이야기잖아. 물론 꼭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어도 돼.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되거든. 결국 x, y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0,0에서 2,-1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것의 최소값은 얼마다? 0,0에서 2,-1까지의 거리 루트 5가 바로 이 녀석의 최소값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x, y가 어디 있을진 모르지만 요 선분 위에 어딘가 있다고 보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더하세요는 그냥 이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니까 루트 5가 최소가 될 거다. 이고 x, y가 이 선분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있다고 치면 무조건 루트 5보단 길어지겠죠. 삼각형이 돼버리잖아. 이거 둘이 더하면 얘보단 길겠지. 그지? 그러니까 최소값이 루트 5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식으로 못 찾아요. 보시는 것처럼 x, y를 특정할 수가 없다고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아무 데나 있으면 되기 때문에 x, y를 찾아가지고 뭘 대입해?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이건 그림이 아니면 풀 수 없어요. 오케이? 옆으로 옵니다. 이번에도 뭔가 최소값을 구하세요. 근데 이번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에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야. 얘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는 선분의 길이를 제곱해버릴 거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져요. P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이거 x축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거 잠깐 지우고 x축 위라는 말을 잠깐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안 지워져. 지우고 잠깐 생각을 해보면 P라는 점을 x, y라고 했을 때 AP의 제곱은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이에요. 원래 루트인데 제곱할 거니까 사라진다고. 똑같이 BP의 제곱이라고 하면 x-5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에요. 루트의 제곱이니까 사라져요. 얘네 둘을 더하세요거든. 그럼 이건 더할 수 있잖아요. 더해서 하나의 식이 될 수 있잖아요. 해보면 2x제곱 빼기 12x 더하기 26 2y제곱 빼기 14y 더하기 25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x 나름대로 2차, y 나름대로 2차야. 최소값 구하세요. 그러면 이거 대칭축 찾고 이거 대칭축 찾아서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죠? 아까 얘하고 차이는 뭐라고? 얘는 루트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합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림으로 풀어야 되는 거라면 얘는 루트가 제곱하는 바람에 사라져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식으로 찾아야 돼요. 거꾸로 이건 그림으로 못 찾아요. 그림으로 못 찾아요. 거리를 제곱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건 그림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식으로 찾아야 돼요. 물론 이제 x축 위라고 했으니까 y좌표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가 x, 0이다 이렇게 해놓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제곱, 최소값 구하면 이제 뭐 알아서 x가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x에 관한 2차식이 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기억하세요. 얘는 그림으로밖에 못 풀어요. 식으로 못 풀어. 제곱 더하기 제곱 이건 그림으로 못 풀어요. 식으로만 풀 수 있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식으로 푸는 거야. 그냥 둘이 더하는 건 그림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이 뒤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얘인가? 어디 갔어? 얘냐? 어디가? 이거야? 아 그러네요. 됐죠. 오이 깜짝이야. 그래서 유형 4번하고 유형 5번은 그런 차이가 있구나를 좀 알고 푸시면 좋겠고요. 유형 6번은 아까 얘기한 거네요. 그죠? 요거 파푸스 중선 정리예요. 과정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이 파푸스 중선 정리는 증명하는 과정 자체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요 중선 정리를 이용하는 건 이 단어는 아니고 저 뒤에 가서 다른 데 가면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다음은 내분점, 외분점인데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공식을 알고 있으면 거기 때려 넣어서 찾으시면 좋은데 그거 말고 우리 그냥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A점이 4, 마이너스 3이래요. 뭐 대충 여기쯤에 있다고 볼까요? B점은 마이너스 1,1이래요. 여기쯤에 있나 봐요. B가 마이너스 1,2 이렇게 있습니다. 선분 AB니까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얘를 2대 3으로 내분한대요. A, B를 2대 3으로 내분. 그럼 A에서부터는 2칸이고 B에서부터는 3칸인 거야. A, B를 2대 3이니까 A에서 2칸, B에서 3칸. 합치면 몇 칸? 5칸. 그럼 선분 A, B를 5개로 쪼개가지고 A에서 2개 가면 점 P다 그 얘기인 거지. 이해되죠? 응. A, B를 5개로 쪼갤 건데 X좌표 얼마 차이 나요? 5 차이 나요. Y좌표 얼마큼 차이 나요? 똑같이 5 차이 나요. 그럼 5조각을 내면 X좌표 하나 늘어난다는 이야기겠다. 그렇죠? X좌표 한 칸, Y좌표도 한 칸이에요.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5등분이 되는 거고 A에서부터 2칸 가세요니까 여기가 점 P더라. 그런 이야기겠죠. 이 점의 좌표는요. 2개 줄어야겠죠? 2, 2개 늘어야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물론 공식에 넣어봐도 돼요. 뭐야 이거. X좌표만 4하고 마이너스 1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겁니다. 내분은 2 더하기 3에 2 더하기 3이야.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하고 4예요.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2, 12 이렇게 생겼죠. 보시는 것처럼 X좌표 2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찾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외분하는 점 찾으래요.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 A에서부터는 2칸, B에서부터는 3칸이에요. A에 가까운 거예요? B에 가까운 거예요? A에서 더 가까운 거예요? A에서는 2칸이고 B에서는 3칸이면 B가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럼 외분이니까 연장선 위에 있을 텐데 A쪽 연장선에 있는 거야? B쪽 연장선에 있는 거야? 어디서 더 가깝다고요? A에서 더 가깝다고. 그럼 A쪽에 있어야지. 이쪽에 있어야 A 가까운 거지. 그죠? 여기 있어야죠. 이쪽 편에 있어야 A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상태에서 자 A랑 B랑 몇 칸 차이 나요? A에서 2칸, B에서 3칸.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A랑 B랑 한 칸 차이 나지. 왜 이래? A에서 2칸, B에서 3칸. 차이는 한 칸. 별로? 네. A에서 2칸 갈 거고 B에서 3칸 갈 거니까 둘이 차이 나는 건 한 칸이잖아요. 이게 내분을 할 때는 안쪽에 있는 걸 5등분을 해야 돼. 그래서 5칸이라고 생각하고 2칸을 주는 거라면 외분을 할 때는 이쪽 편에 있으니까 A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고 B도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차이를 보겠다는 거야. 근데 A에서 2칸 가고 B에서 3칸 가는 거니까 한 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 한 칸에 해당하는 크기가 얼마냐면 이만큼인 거야. 둘이 한 칸 차이 나니까 B가 A까지 오는데 한 걸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 붙잡고 둘이 2칸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A에서 2칸,
B에서 3칸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외분점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럼 다시 보면 한 칸 움직일 때 X좌표가 5 늘어났어요. 그럼 2칸 움직여야 되네. X좌표가 10 늘어야 돼요. 한 칸에 5씩이니까. Q라는 점에 X좌표 얼마다? 14다. 여기서 또 5 늘고 또 5 늘어야 되니까. X좌표만. 마이너스 1에서 4 됐잖아요. 5 늘었다고. 똑같은 크기로 2칸 더 갈 거니까. 그럼 Y좌표는 2에서 마이너스 3이 됐어요. 5 줄었거든? 그거 똑같이 2칸 더 갈 거야. 10이 줄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되죠? 무슨 말인지? 얘도 공식 가지고 찾아보면 뭐 이번에 Y좌표 한번 찾아볼까요? Y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2예요. 마이너스 3과 2를 2 대 3으로 외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2 하면 아이고 곱하기 2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마이너스 1이고요. 분자는 4에다가 9를 더해서 13이에요. 그래서 Y좌표가 마이너스 13이라고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에 넣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그림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빨라요. 익숙해지시면. 마지막은 선분 PQ의 중점 찾으래요. P점의 좌표 찾았죠? 2, 마이너스 1이라고. Q점의 좌표도 찾았잖아요. 14, 마이너스 13이라고. PQ의 중점 좌표. 어디예요? X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 8, Y좌표 둘이 더해서 반띵. 마이너스 7. 얘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PQ의 중점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 그냥 공식에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그림 가지고 꼭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바로 다음에 나온 거 있잖아요. 유형 8번. 이거야말로 진짜 그림이 아니면 좀 난해해요. 파악하기가 불편합니다. 보시면 A점 나와 있고 B점 나와 있는데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AB와 BC의 비율이 2대 3인 점이 있대요.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찾을 땐 AC와 BC의 길이의 비를 찾거든요. AC 대 BC가 2대 3. 근데 얘는 AB와 BC예요. AC, BC가 아니라 AB랑 BC라고. 그게 좀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지? 보면 요거 살펴보면 AB라는 선분의 길이와 BC라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이 2대 3이다 그 얘기야. 그지? 그럼 AB의 선분을 2라고 하면 B에서 C까지 3칸 가란 이야기야. A가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1,0. B가 여기쯤에 있어요. 5,2. 그럼 선분 AB의 길이를 2칸이라고 쳤을 때 BC의 길이는 3칸이야 그 소리라고. 그럼 이쪽 연장선 위에 있으면 하나, 둘, 셋 여기란 이야기고요. 반대쪽 연장선 위에 있으면 하나, 둘, 셋 여기란 이야기예요. 여기서 3칸 가는 게 아니고 A에서 B를 2칸이라고 쳤을 때 B에서 C까지가 3칸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아니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다는 거라고. 그지? 그럼 써놓고 그림에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그럼 이 점을 설명하자면 A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 B에서부터 3칸이니까 이건 선분 AB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그럼 얘는요. A에서 1칸, B에서 3칸이니까 얘는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둘이 다르다고. 그죠? 이거 책에서 위에서 설명하기로는 뭘 더하든지 빼든지 해가지고 구하라는데 이거 완전 헷갈리고요. 말도 안 되고요. 그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림으로 풀어야 돼. 그게 아니면 너무 풀기가 불편합니다.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이런 관계식을 만족했다는 건 AB와 BC의 길이의 B가 2대 3이란 이야기고 선분 AB를 두 칸으로 쪼갰다고 쳤을 때 B에서 C 가는 건 세 칸. 세 칸. 그래서 얘하고 얘를 두 개 다 찾아보자는 이야기고요. 빨리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한 칸의 크기는 A에서 B까지를 두 개로 쪼개기로 했으니까 한 칸의 크기는 정해졌죠. X좌표가 얼마큼 늘었어요? 6만큼 늘었어요. 그럼 한 칸마다 X좌표는 3씩 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세 칸 같거든? X좌표가 9 늘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X좌표는 14일 거야. 요 점의 X좌표는 3이 줄어야겠죠? 마이너스 4입니다. Y좌표도 계산해 볼까요? 여기 0이고 여기 2야. 한 칸의 Y좌표는 1씩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갈 때 세 칸 가야 되죠. Y좌표는 3 늘어야 돼요. 그래서 5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 Y좌표 1 줄어야 돼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점 C는 얘도 되고 원래는 두 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A가 0보다 큰 거 고르세요니까 요 놈만 답이 되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은 C라는 점이 1대 3 외분점이거나 5대 3 외분점이다 라는 건 그림을 그리셔야 파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좌표를 찾는 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찾아도 되고 아니면 뭐 공식에 집어넣어도 되고. 그죠? 뭐 공식에 집어넣는 게 더 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지만 어쨌든 얘가 1대 3 외분점, 5대 3 외분점이라는 건 그림을 그리셔야 파악이 된다고요. 알겠죠? 다음 유형 9번은 뭐 내분점, 외분점 활용하는 건데 요거는 산수라서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K 대 E-K 대. 그래서 저거 가지고 이제 X좌표, Y좌표 좀 찾으셔야 되고 내분하는 점이 2, 4분면에 있다는 건 내분점 찾았더니 X좌표는 음수란 이야기고요. Y좌표는 양수란 이야기예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요거 내분점, 외분점,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찾아서 X좌표 음수, Y좌표 양수 그걸로 K 범위 찾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확인할 건 뭐냐면 K 대 E-K 있잖아요. K도 E-K도 양수여야 돼요. 마이너스 1 대 마이너스 2로 내분 이런 거 없다고요. 길이의 비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양수여야 돼. 까지만 조심하시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옆에 가서 삼각형 무게중심이래요. 안 해도 되겠죠, 제가? 무게중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X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나오는 거지 뭐. 그죠? 요 무게중심 나와 있는 그 유형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시면 958번 칠판 볼까요? 958번 요것도 꽤 유명한 잘 알려져 있는 문제거든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이 어디냐? 인데 뭐 답은 이 유형이 무게중심에 관련된 거니까 답은 무게중심이에요. 왜 무게중심인지를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x1, y1, x2, y2, x3, y3라고 두고 점 P를 x, y라고 해보면 얘는 x, y에 대한 2차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건 사각형인데 평행사변형이래요.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에요. 마름모예요. 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보다 더 빡센 게 마름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행사변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 평행사변형이 왜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이 뭔지는 알죠? 네. 평행사변형이 뭐야?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야? 느낌상은 알지? 마주보는 변, 평행.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죠? 둘 다 평행해야 돼요. 하나만 평행하면 그건 사다리꼴이잖아요. 두 개가 다 평행해야 돼. 그래서 평행하다 라는 게 평행사변형의 정의고, 그렇기 때문에 생겨난 성질이 뭐냐면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요. 각이 같아요. 각이 같아요. 그리고 대각선을 그으면 서로를 이등분해요.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합동의 삼각형 두 개여서 그래요. 위아래가. 그죠? 그러면 이 단원에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일반적인 평행사변형을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이 단원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야. 이등분한다는 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대각선의 이 선분의 중점, 이 선분의 중점 일치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대각선의 중점이 일치한다. 그게 요 단원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분점, 외분점 실컷 이야기했잖아. 중점 이야기 하려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옆에 마름모도 있었는데 마름모 역시나 마름모의 정의 뭐죠? 변의 길이가 다 같은.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은 사각형. 그게 마름모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중에 변의 길이가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평행사변형의 성질 당연히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 뭐였다고? 서로를 이등분한다. 근데 마름모는 심지어 수직으로 이등분합니다. 그냥 이등분 정도가 아니고 수직으로 이등분한다고. 그죠? 그래서 요게 성질이고요. 뭐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 말고 새길로 세면 이거잖아요. 직사각형. 마름모의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서로를 이등분한다. 그런데 심지어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이니까. 그리고 요 두 개의 성질을 합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이 되겠죠. 대각선 그으면 서로를 이등분하면서 길이가 죄다 같고 수직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건 요 이야기가 포인트입니다. 중점이 일치한다. 그거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고요. 뒤에 가보면 유형 12번. 아까 요거 얘기했던 건데 꼭지점 ABC 각 A의 이등분선. A를 이등분했어요.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뭐였다고요? 그거 대 그거는 그거 대 그거다. 그죠? 지금 요 그림에서 보면 BA와 AC의 비율이 BD와 CD의 비율과 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D점의 좌표 구하래. 왜 나온 거라는 이야기냐면 AB라는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거고요. AC라는 선분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AB 선분의 길이 얼마죠? 여러분은 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분 AB의 길이 얼마지? 암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이 보자마자 나오는 거야. X좌표 차이 얼마? Y좌표 차이 얼마? 왜? Y좌표 차이 얼마? 12, 12. 5하고 12. 그럼 누가 나와야 돼? 13.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5대 12 대 13은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 길이 13이에요. AC의 길이는 얼마야? X좌표 4 차이 나요. Y좌표 3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5겠지. 그러면 AB의 길이는 13이고 AC의 길이는 5란 이야기야. 이거 왜 나왔다고? 점 D의 좌표 찾을 때 뭘로 찾아라?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 찾아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얘가 13대 5 내분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공식에 집어넣어서 찾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13대 5면 18분의 13인데 숫자가 좀 더럽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뭐 몇 칸 잘라가지고 막 하기에는 약간 지저분하니까 그냥 때려 넣어서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가계 이등분선 계속 가계 이등분선 얘기 나오니까 결국 내분점 찾으세요 할 때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나오는 거 이게 왠지 모르게 좀 다들 겁내는 단어예요. 자취. 이 자취라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이상한가? 자취 뭐냐면 눈 왔잖아. 지나가면 흔적이 남죠. 그게 자취잖아. 발자취. 얘도 마찬가지야. 문제에서 말하는 저 성질을 만족하는 점들을 찍어서 쭉 나열을 하면 흔적이 생길 거라는 거야. 그 발자취들을 찾아보란 이야기예요. 그거 이어보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질 거고 그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세요 그 얘기인데 뭐 이해를 하자면 그런 건데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이 이 점이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점을 x, y라고 두는 거야. 무조건. 내가 구해야 되는 점을 x, y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점을 누구라고 할 건지 살펴보니까 이 직선 위에 A라는 점이 있대요. 움직이는 점이야. B라는 점은 가만히 있는 점인데 이 둘을 내분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구해야 되는 점도 움직이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취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움직이는 점이 하나 또 나와 있어요. A라고. 보면 A라는 점이 움직이는 점, B는 가만히 있고 얘 찾으세요인데 얘도 움직이는 점이라서 미지수로 두긴 둬야 되는데 이건 문제에 주어진 점이니까 얘는 대문자 x, y다 이렇게 둘 거예요. 움직이는 녀석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x, y라는 점이랑 3, 2라는 점을 이용해서 소문자 x, y를 찾는 거잖아. 얘랑 얘 사이 관계 찾는 거예요.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얘하고 얘도 무슨 관련이 있긴 있겠죠? 대문자 x랑 대문자 y 이 직선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관계랑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찾아서 정리를 하시면 답이 나와요. 해보자고. 대문자 x랑 대문자 y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만들 수 있죠.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대문자 x, y는. 그죠? 그리고 대문자 x랑 소문자 x 사이의 관계를 보면 x, y랑 3, 2를 2대 1로 내분하세요거든요. 그러니까 x는 2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1에 크로스를 x좌표 곱하면 3하고 x예요. 그래서 3분의 x 더하기 6 이렇게 생겼고요. y좌표도 역시나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에 크로스를 곱하시면 2하고 y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분의 y 더하기 4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정리하기를 3을 저리로 옮기고 6을 던져요. 그럼 대문자 x는 3x 빼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대문자 y는 3y 빼기 4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이 x랑 y를 이제 어디다 넣으면 돼? 여기다 넣으면 돼. 얘네들을 여기다가 쏙 대입하면 얘가 누가 되는 거다? 3y-4가 3에 3x-6 더하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정리만 하면 되지 소문자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x, y가 어느 도형 위에 있는지가 나오게 된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뭐 빨리 정리해보면 y는 3x 3으로 나눌 거야. 넘어가면 6이야? 이거냐? 맞나? 6 마이너스 6 더 맞겠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가 바로 내가 찾으려고 했던 요 점 x, y 요 녀석의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여기서뿐만 아니라 직선에 가도 나오고요. 원에 가도 나오고요. 계속 나올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걸 구할 땐 내가 구해야 되는 점 소문자 x, y 문제에 주어진 움직이는 점 대문자 x, y 그래서 대문자 x, y 사이의 관계 그리고 대문자와 소문자 사이의 관계 그거 찾아서
소문자 XY 사이의 관계를 찾으시면 답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기계적으로 푸는 겁니다. 매번 이렇게 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취 이야기고요. 밑에도 보시면 밑에 건 너무 쉬운데? 뭐 968번 볼까요? 눈으로만 빨리 볼까요? 968번 보시면 A, B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으세요거든. 그 점 x, y라고 두고 거리 같다 하시면 x, y에 관한 식이 알아서 만들어질 거예요. 정리만 하시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찾아보면 수직 냉무산 나오겠죠. 아무튼 왜 이렇게 오래 했지? 40분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되게 오래 했네. 고작 12개밖에 13개밖에 안 돼요. 고작 13개밖에 안 되니까 후딱 풀어보시고요. 생각보다 오래 했는데 뭔 말이 많았는지. 주말도 있고 하니까 뭐 한 단원을 끝내려고 달리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네요.